올해 경기 지역 인력면 훈련 수요 조사, 수급 조사 중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이랑 업종 규모를 유지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 관리 부분이고, 마지막은 이제 종합 분석을 좀 보완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는 방안에 그 중점을 두고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자료 15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경기 지역은 항상 2017년부터 지금까지 KSIC 중분류 51개 산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표본 수도 2,500개 사업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이제 6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였는데, 올해 조사는 좀 특이하게 7월 중순부터 비대면 조사를 바로 전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사 환경이 좀 많이 우호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신뢰성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했고, 매뉴얼도 나름 좀 구축을 해서 최대한 좀 대면 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조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단 진행했습니다. 모집단은 총 5만 632개사인데 표본은 2,500개사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모집단 대비 표본은 약 5.1%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서울과 경기가 모집단 대비 이제 표본 추출률이 가장 낮을 걸로 보이는데 올해 서울이 좀 모집단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서 좀 나아지겠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한다면 이제 경기가 모집단 대비 가장 적게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가중치나 이런 부분이 곱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조사의 결과가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한번 좀 준비하게 되고요. 표본 추출도 구간별로 총 5개 구간 10인에서 30인, 그래서 200인에서 200인까지 꼭 5개 구간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표본 업종 유지는 일단 말씀드렸고, 신뢰성 관리 첫 번째가 저희는 이제 구간별로 쿼터를 지키는 거였어요. 조사 쿼터를.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솔직히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 각 구간별로 목표, 추출된 이제 목표, 조사 목표와 실제 조사된 걸 봤더니 어디는 150%, 어디는 6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사업체한테 가장 무엇보다도 1순위가 쿼터를 지키는 거를 1순위로 제가 요청을 드렸고, 표본 대체율은 이번에는 무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표본을 전부 다 새로운 표본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쿼터를 맞추라고 했더니 약 평균적으로 80% 이상은 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올해도 목표 대비보다 조금 한두 개 정도 더 조사가 이루어져서 110%도 있고 115%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래도 설계된 표본 규모를 각 구간별로 좀 개선이 된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본은 저희가 업종과 표본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생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좀 있었는데 좀 비중 추출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30개사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건 없어서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번 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조사에는 이제 현원이 과거보다 조금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채용 예정 인원도 18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다소 좀 증가해서 좀 기업들이 좀 코로나에 좀 일부 여파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낮은 것을 설명드리겠지만 양성 관련 수요도 전년 대비 조금 다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호도 늘었고 현원이 전년 대비 좀 증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향상 관련 수요는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는 이제 탱커 중분류별로 현재 인원, 퇴직 인원, 채용 예상 인원을 좀 나열을 했고요. 이게 죄송한데 제가 이 자료에는 제가 상위 5개를 따로 볼드체 처리를 했는데 이게 따로 안 보여서 그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상위가 어디 있는지는 텍스트 중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하게 경기는
구간 업종별 종사자 구간 말고도 권역별로도 지금 따로 기준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1개 시군 뭐 기초자치단체 수는 대부분 다 권역별로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도너 형태로 감싸고 있는 서울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북부와 남부가 갭이 크고 서부와 동부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한 지역의 수요가 다른 지역까지의 영향을 미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명확하게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북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과 디스플레이 쪽이 집중되어 있고, 또 북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복제조, 그다음에 그 의료 요양 쪽이고, 동부는 이제 물류유통, 그다음 숙박 쪽이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자부품, 반도체 쪽, 중부는 이제 금속가공 쪽이라서 남부 쪽이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쪽에서 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반도체 관련된 예를 들어 훈련이 떴다고 하더라도 북서부나 북동부에서 그걸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 지역에서 가장 훈련 수요가 많은 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고 여기서는 뭐고, 그래서 경기 지역은 뭐다라고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때문에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좀 뭐 표를 제가 추가를 하는 게 안 되는 줄 알고 표를 따로 안 썼는데 일단은 그 구인 인원만 보더라도 이제 남부가 이제 7만 8천 명으로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거의 45%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남부랑 중부만 합치면 그냥 뭐 거의 대부분 경기 지역의 종사자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부와 중부에서 종사자 수나 이런 구인 인원 채용도 활발하면 이제 훈련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텐데 이쪽에서 나오는 수요를 북서부나 북동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지역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제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권역별로도 분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종합보고서, 본보고서를 제공할 때 별도로 통계집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네, 통계집이 31개 시군별로 이제 정기수요자 데이터를 다 쪼개가지고 드리고 있고 업종별로 쪼개고 권역별로 쪼개고 해서 이게 보고서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별도 통계집을 따로 내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조금 좀 편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고객님들께서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뭔가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맨 죄다 다 뭐 금형이나 뭐 금속 가공, 자동차 부품 쪽만 나오다 보니까 다른 권역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데이터를 좀 쓰기 어려웠는데 차라리 이게 좀 국소적으로 좀 보니까 그나마 조금 좀 할 말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권역별 또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좀 경기 지역은 전체적으로 또 중요하지만 이게 좀 이제 권역별로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 165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를 기재를 했습니다. 왼쪽 3개는 이제 베이지 안을 19, 20, 21년도 3년치를 넣고요. 오른쪽은 이제 비중 계산을 21년도 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안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해서 그 채용 예정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어서 좀 약간 8,500명 정도, 8,300명 정도 이런 걸 보이는데. 비중 계산을 하니까 위에 텍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9,247명으로 베이지안 올해 조사에 대비 1.5배가 늘어났는데 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처음 비중 계산이 도입이 되고 이게 추정을 이제 각자 비중 계산을 적용을 하면서 아까 내가 잘못 추정하고 있나 계속 좀 스스로에게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한 3번씩 제가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몇 배나 차이가 나십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했을 때 뭐 3배도 있고 2.5배도 있는데 대부분 4배 가까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5배까지 차이가 나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1.5배가 늘어났다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늘어났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추정을 잘못해서 그런가?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계속 별것도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해보고 했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조사 업체와 제가 1.5배, 약 29,000명이 틀림이 없다. 일단 비중 계산 방식으로는 틀림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경기만 왜 1.5배밖에 차이가 안 날까? 왜냐면은 이제 지역별로 특성을 훈련 수요 추정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인구가 전국 4분의 1인데 보니까 경북보다 훈련 수요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게 내년도 기초조사에서 전국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글쎄요, 인구수 비례만큼 훈련 수요 비례가 따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세를 추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기 지역 인구수나 종사자 수를 봤을 때 모 지역이 저희보다 2배가 많다. 이거를 뭐 우리 물량이 줄어들 거야 싫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솔직히 좀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어제 계속 공부하면서 고민해봤었는데 저희가 3년간 평균 취업 실적에 그걸 바탕으로 확률을 뽑아서 그 확률을 바탕으로 이 비중 계산이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3년간 평균 취업 실적이 전체 구간 합치니까 약 24,0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채용 인원이 174,000명이었는데 이게 14%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제가 죄송합니다. 인천 쪽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봤더니 인천은 51%로 채용 인원의 절반이 취업 실적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누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모집단 대비 표본 추출률이 5%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히 한번 좀 추정을 해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중 계산 방식은 저희가 추정한 거는 큰 문제가 없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1.5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냐는 이제 모집단 대비 추출률이 좀 낮아서 가중치가 좀 많이 곱해져가지고 채용 인원이 좀 많이 추정이 됐다든지 왜냐면은 취업 실적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실제 데이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이런저런 이유도 좀 있겠지만 좀 가장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금융보험직 3번 캐포 03번이랑 캐포 22번 법률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이 없음에도 일단 비중계산법에서는 훈련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비중계산법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0명이더라도 뭐 실제 채용 인원 평균치를 이렇게 땡겨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더라도 채용 예정 인원이 없더라도 이 두 개의 직종은 비제한 대비 비중계산법에서는 훈련 수요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126페이지에는 이제 향상훈련 수요 추정인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양성훈련 수요는 조금 증가했지만 향상훈련 수요는 46.1%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걸 또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찾은 거는 이제 기업체가 전반적으로 훈련 수요를 감소를 했는데 이 훈련 수요가 감소된 게 아무래도 경력직 채용을 좀 더 선호를 해서 이미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게 현원으로 구성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굳이 훈련을 안 보내려는 게 좀 조사에 좀 반영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FGI나 이런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하고 실제 이번 주에도 그 채용 향상훈련 수요가 200% 가까이 떨어지는 업종이 있었어요. 그 업종 대상으로 FGI가 좀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라운드로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황이 그리고 3년간 향상훈련 수요는 좀 연평균 증감률이 167페이지인데요. 마이너스 9.3%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좀 저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28페이지는 경기도의 유형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너무 거창한 거를 쓰라고 하셔서 좀 고민이 너무 많이 됐는데 요거는 실은 저희 윌리엄스 기본 계획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지역의 지산마 RSC가 이제 지산마 관련된 훈련에 조금 포커싱이 좀 돼 있었다면
내년도 경기 인자에서는 좀 약간 광역 단위의 훈련 사업이랑 그냥 지역 특화형 관련된 훈련 사업이랑은 좀 약간 분야라든지 훈련 규모나 이런 재분배하는 역할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역 특성, 훈련 특성이라든지 뭐 훈련 이동, 아니 뭐 인력 유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훈련 직종마다 다 특성을 좀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 특성을 바탕으로 중앙 단위,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는 훈련 중에 경기 지역에서 실시하는 분야가 지역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 바둑판 이제 왼쪽 분야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 부합을 한다면 오른쪽 중기로 가서 지역수에 부합을 하면 이제 인자이가 훈련생 모집이나 참여기업 이런 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훈련을 활성화해서 좀 약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지역 훈련 단기에서 지역 훈련 부분인데요. 지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직군 사업이 뭐냐라고 좀 이제 또 검토를 해서 지자체 자체 과정이든 지산업 과정이든 아니면 뭐 채찍이든 이런 쪽을 통해서 좀 광역 훈련을 공백을 최대한 이제 지역 훈련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그래서 최대한 분야가 겹치지 않는 쪽으로 모양새를 할 텐데, 이게 모든 훈련을 다 저희가 다 조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약간 인자이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그 기능이 모든 지역 내 훈련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건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모델 활동으로 있다면 그래도 훈련 기관들이나 아니면 유관 기관들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광역과 지역 훈련 사업 조정에 일단은 좀 기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는 저희 양성훈련 종합 분석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원래는 좀 페이지가 많은데 일단은 최종 분석 표가 일단 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자이 같은 경우에는 4분면 분석으로 진행을 했고요. 4분면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마다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있으면 확대로 구분을 해서 배점을 1점을 부여하고, 예를 들면 3사분면에 있으면 축소 및 축소 검토에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를 해서 각 배점의 합계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뽑았습니다. 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수급차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공급 같은 경우에는 픽스된 데이터인데 실제 데이터인데, 훈련 수요는 저희가 추정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수급 균형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훈련 수요가 100명이고 훈련이 실제로 100명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수급 균형인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취업률도 반영돼야 되고 수료율도 반영돼야 되고 해서 만약에 절반이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인력 수급 차원에서는 200명을 훈련을 해서 취업이 50%니까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양성 수요가 100명이면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공급 몇 명, 수요 몇 명 비교해서 공급이 한 명이라도 많다 그래서 이건 훈련을 줄여야 돼,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훈련 실적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담다고 다른 형태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의견들이 다 호의적이며 당연히 그 훈련은 충분히 좀 권장할 만한 훈련 분야이고, 어떠한 분야에서 조금 실적이 안 좋아서 평가가 좀 낮은 훈련이더라도 나머지 분야에서 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는 아까 종합분석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이런 배점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4분면 분석에서 그냥 정성적으로 좀 판단했었었는데, 올해는 배점을 해서 각각 부여를 해서 좀 진행했다는 부분을 드리고, 양성훈련 수요 3분면 분석이 원래 4가지였었습니다. 채용계획, 비중, 구입배수, 취업률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직종 내 취업률을 제가 추가했거든요. 직종 내 취업률은 어디서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그 미용 예식 서비스직이 채용 예정 인원이 4명이었는데
훈련 수요가 400명이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 4명 채용 예정 인원이 4명인데도 왜 400명이 떴는지 보니까 미용 예식 서비스 관련된 훈련을 이수를 하고 관련된 그 직종으로 취업하지 않고 다 경영관리나 품질 쪽으로 다른 직종으로 취업했는데 일단 취업을 했으니까 훈련 수요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저희가 양성훈련 수요 미용 예식 서비스직 400명 했을 때 이걸 훈련 기관들이 봤을 때 400명이나 훈련해도 되는구나 그 분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직종 내 취업률을 좀 감안을 하고 또 표에도 좀 양성훈련 수요 표 옆에 그 직종 내 이 인원 중에 몇 명이나 거기에 취업했는지를 좀 적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 분석, 수요 추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그 직종에 취업한 사람은 규모는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좀 어필할 생각으로 좀 조언을 하는. 향상훈련도 똑같이 이제 상품명 분석으로 현원 대비 비중, 수료율 같은 것도 이세 가지가 다 좋은 분야는 이제 1순위로 하고 뭐 순위로 했습니다. 171페이지는 실은 저희가 그 훈련 적합 분야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 보건의료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저희 쪽 지상만 사업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은 약간 좀 무의식적으로 음식 서비스와 이제 뭐 영업 판매 아니면 보건의료 관련된 평가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내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인자이가 좀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 좀 조율을 조금 앞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걸 임의로 우선순위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라이브하게 그냥 순위대로 그냥 점수대로 쭉 나열을 했고요. 그 옆에 대신에 이제 저희 공동훈련센터나 아니면 뭐 컨소시엄이나 다른 분야의 훈련 기업 지역 훈련 계열 훈련 기관께는 비권장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최대한 그대로 현황 그대로 파악을 하되 훈련은 가능하면 이제 기업에 맞는 훈련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기 좀 개선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했는데.